정진상 실장이요. 좀 뭐랄까요? 전략을 바꿨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보시죠. 정진상 실장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전해진 바가 있었죠. 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또는 구속 수사 넘어가면 뭐 단식을 하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반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이거죠. 그게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용은 압수수색 영장이 3장이어서 뭐 말할 것도 없었다. 근데 정진상은 20장이 넘었다. 허구에 기초한 범죄 사실이 이렇게 길다는 건 하나씩 반박할 게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요. 송국권 본부장께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어제 검찰의 질문에 조목조목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검찰은 조사 마치고 12시간 만에 영장을 쳤습니다. 그럼 검찰은 정진상 실장 측의 저 해명과 반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13시간을 하면서 일단 그 김용 씨에 비해서 김용 씨는 그 완전 묵비권의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했는데 정진상 씨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그런데 그 반박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또 다른 질문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 13시간, 14시간 동안 준비된 질문을 다 했다. 그러면 그만큼 그 혐의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4가지 그 혐의가 있지만 그것을 세분화해서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를 추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진상 그 씨가 계속 이것을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서는 부인하는 것을 이 구속의 그 요건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건으로 삼아서 구속영장을 조속히 청구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검찰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떻게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정황 증거들, 물증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진상 씨의 대처 방식은 어제 검찰 조사까지는 그 일일이 다 이 소명을 하고 그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고 했지만 예. 이 구속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지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뭐 단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받고 있는 4가지 혐의가 결국은 그 이재명 그 대표에게 다 연결되는 혐의예요. 뭐 뇌물 혐의도 그렇고 다 연결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선을 그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침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보통 한 2, 3일 정도 후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열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르면 뭐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이제 주말이 끼니까 다음 주 초에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정진상 실장이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픽 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정진상 실장 측이 지금 정진상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근데 아까 뇌물이 한 1억 4천 정도 검찰은 받은 걸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어가면 징역이 10년에서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중형이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측이 만약에 저게 유죄가 되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검찰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약간의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어떻습니까?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받았다는 돈을 검찰은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대선 경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는데 이게 뭐 대선 경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고 개인이 이 1억 4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죠. 이게 만약 경선에서 자금으로 쓰인 게 확인된다면 정치권에 소용돌이가 칠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처벌 수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인데요. 뇌물 위반으로 만약에 수수액이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개인이 받는 처벌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법적인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정진상 실장이 받는 압박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구속영장 아마 이 발부 심사에서도 법원을 향해서 나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나름대로 소명하고 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차원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영장 청구는 사실 예견된 일이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근데 이제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좀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은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정진상 실장마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건 가정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구속영장 뭐 발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건 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께 제가 말씀을 다른 의도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예측과 전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모든 게 뭔가 허구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영장도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시지 그럼요. 않으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CCTV 이 부분은 완전히 하나의 검찰이 영장 내용을 적시한 거가 깨졌습니다.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그리고 보십시오. 뭐 아까 정진상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기사를 직전에 보니까 어떤 기사였냐면요. 아마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네.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 유동규와의 삼자가 아니고 대질 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용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아까 뇌물 혐의 얘기하시니까 뇌물들이 정확히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월 경도 잘 안 나와요. 뭐 대충 명절 언제 1월부터 2월 시점에 그런 식의 공소장 영장 기재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기자 생활하면서 예. 그 특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들도 기자들도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검찰 간부는 계속 그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뭐 재판적인 얘기하겠다 자꾸 그러는데 영장 실질심사 할 때는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네. 그러지 않고 이런 식의 일방적 주장만 한다면은 맞지 않고요. 유동규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니 그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구속이 돼가지고 700억 약정이었었죠. 그거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재판이 60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60차례 동안 이 재판이 이루어지다가 정권 바뀌고 검찰 바뀌고 또 이제 수사진이 다 대폭 바뀌었어요. 네. 이른바 박영수 그 특검 사단으로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영장을 쳤기 때문에 한번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물증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한 수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든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뭐 아까 몇 번 이 그래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건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정진상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보니 검찰의 주장은 2개월치 CCTV나 차량 출입 기록을 보니 정진상 실장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더라. 이건 주거가 좀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증거 인멸 관련해서는 정진상 실장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PC의 운영 체제가 좀 재설치된 정황이 있더라. 증거 인멸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진상 실장의 자리가 바뀌어서 재설치된 것이지 증거 인멸한 건 아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구속 여부?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물론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곧 유죄는 아닌 거죠. 물론이죠. 유죄는 법원의 아닌 판단을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이것을 피의자를 구속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면은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거지 문제나 아니면은 도주 우려, 이 주거지도 본인이 그 자택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당직 생활을 하면서 뭐 전국을 다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 도주 우려라는 것은 또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입니다. 야당의 핵심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증거 인멸 그 가능성 이것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상 씨는 계속 본인의 혐의 4가지 혐의 전부를 일절 전부 다 가상의 뭐 꾸며낸 소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인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본인이 부인한 것에 말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직 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실장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그 정치권 안의 이런 권한을 이용을 해서도 또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